나눠볼게요.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2억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급여로 2억을 설계를 했어요. 보통 대표님들이 그 배당 같은 건 신경도 원래 안 써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하시니까. 급여만 내가 우선 좀 많이 받아가야 될 상황이 돼서 받아가면 급여로만 2억을 잡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급여를 4천만 원 하고 배당을 1억 6천만 원 하는데 1인당 4천만 원씩 해서 저랑 제 와이프랑 제 애기 둘이까지 배당으로 잡은 거예요. 자, 우리 애기들하고 와이프는 배당을 못 받는데요? 받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하게 하면 되잖아요. 우선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배당을 받았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450만 원, 그 다음에 요 130만 원은 4천만 원에 대한 이제 그거고, 법인세 절세 효과는 여기는 비용 처리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우선 20%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4천만 원만큼이 법인세가 절세가 되죠. 근데 여기는 4천만 원만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00만 원만 마이너스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40%. 왜 40%냐면 여기에 지금 40%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2천에 대해서는 14%. 이게 4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왜 14%예요? 2천만 원까지가 14 플러스 10%, 그거의 10%니까 15.4%잖아요. 근데 3명이 4천만 원씩 가져간 거죠. 4 해서 12. 와이프 4천만 원, 자녀 4천만 원 가져갔잖아요. 근데도 세율이 그대로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2천까지가 분리가세가 된다고 했을 뿐이지 합산가세 했었을 때도 세금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분리가세로 끝나는 것 수준을 2천만 원에 안 맞춰도 된다니까요. 고객한테 가서 2천만 원까지만 맞춰준다고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건.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뒤에 가서 숫자로 나름이 세워보면 아는 건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해놓고 했었을 때 결국에 이 화살표는 왜 계속 여기 있어? 자, 우선은 여기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급여하고 급여 배당하고 어느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급여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급여가 유리한데 왜 급여로 하라고 배당을 하고 뭐 자꾸 퇴직금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가르마 타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목적과 목표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내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과 대화를 충분히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세금만 회사에서건 개인에게서건 안 나가면 돼. 그럼 급여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회사 한 1, 2년 운영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회사 문 닫을 것 같아. 최대한 어쨌든 있는 돈들 끌고 나오면 최고야.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급여로 가져 나오는 게 제일 편해요. 몇 년 되지도 않는데 퇴직금으로 갖고 나오고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좀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면 개인도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 괜찮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회사가 기본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가정하에 최소한 10년, 2, 3년, 20년 간다. 아니면 가업승계까지도 갈 수 있다. 아니면 10년 후에 뭐 문을 닫겠다. 이런 정도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지금 쌓여있는 미처분 잉여금이 한 30억 쌓여있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예. 돈 있냐 그러면 저한테 줄 돈도 안 줘요. 30몇 억씩 쌓여있어도 현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요. 그러면 나한테도 못 주는데 본인은 그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상속세 낼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 회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문을 잘 닫게 하든 안 닫더라도 잘 넘기게 하든 우리는 가르마 탔을 때 똑같이 가치를 다운시키는 걸로 우리는 결론을 지었잖아요. 자, 그러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1년만 할 거면 뭐 짧게 할 거면 이걸로 가는데 매년 한다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을 한다면 두 번째 안으로 간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에 대한 상속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소득 포트폴리오를 원래 짜는 거의 주된 목적은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박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래말을 잘 타고 가면 계속 듣고 하나씩 들리면 계속 쌓여요. 지식이. 그리고 현명해지거든요. 근데 가르마를 못하면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복잡해져요. 그래서 판단을 못하고 차라리 몰라서 쓸 땐 영업이 되는데 알수록 영업이나 표현들을 못 해내는 상황이 발생해요.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이에요. 자, 우리가 소득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세팅을 하는 거는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를 포함한 모든 그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족들, 회사 포함해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게 목적과 거의 합치되기가 쉬워요. 왜냐? 내가 회사를 접는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나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싶어요. 맞죠? 가업승계를 해줘요. 그래도 가장 세금을 적게 내고 회사를 넘겨주는 게 맞죠. 결론은 또 똑같아졌어요. 전체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쪼개면 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로만 쪼개볼까요? 첫 번째, 소득세. 두 번째, 상속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상속세는 우리가 미리 좀 계획하면 증여세로도 좀 뺄 수 있으니까 상속증여세. 소득세도 단순히 우리가 소득세 안 해도 방금 급여나 이런 소득도 있지만 퇴직소득세도 있으니까 쪼갠다면 쪼갤 수 있어요. 그쵸? 이 전체 합산의 금액이 가장 낮게끔 설계하는 것이다. 자, 이게 1번. 됐죠? 자, 두 번째. 좋다 이거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안을 딱 줬어.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10년 후에 결국에는 이거 돈을 갖다가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그럼 지금 손가락 팔고 살아? 지금은 그러면 내가 가서 라면이나 먹고 내가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도 지금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최대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들의 방안들이 있겠지만 엔드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 내가 최소한 써야 될 그 금액만큼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 이번 달 써야 될 거 아니면 최소한 1년 안에 써야 될 돈들은 급여와 배당으로 내가 최소한을 확보시키고 남은 것들은 미리 갖고 와 있어봤자 어차피 내가 당장에 쓸 게 아닌데 뒤로 미루어서 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세금이 더 싸다면 나중에 갖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 분리가 두 번째 엔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 상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법인 상담에서 우리 개인 재무 설계할 때 하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지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쫙 이렇게 뽑아봐요. 아 이거 얼마 보험료 얼마 뭐 얼마 애들 뭐 교육비 얼마 쭉 뽑아. 했더니 얼마 들어가시네요? 한 850만 원 들어가시네요? 급여는 500만 원이요. 아니 350만 원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아 뭐 내 있는 거 대충 쓰다가 없으면 회사에 좀 갖다 쓰다가 뭐 이런 거 이제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소득 지출의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에 맞춘 정상적인 소득을 가져 나오는 그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요. 됐죠? 두 번째는 그 금액을 급여로 가져 나올래? 이걸로 가져 나올래? 라는 건 거죠. 자, 그런데 당장에 내가 세금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는 게 적게끔 될 거면 앞에 급여로 가는 게 법인세도 줄이고 하니까 합쳐지면 효과가 크지만 나는 전체 세금에 대한 어떤 그림이다. 그리고 그거를 대표님께 인식시키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안 되면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도 아니고 답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중요해요. 경영 컨설팅을 할 때도 당장의 회사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이야기 안 나눠요. 3년, 5년, 10년 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새로운 특허를 어떻게 추론을 해서 어떤 회사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경영 컨설팅이에요. 우리 경영 컨설팅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어쨌든 그 컨설팅 하는 분야는 중장기 포션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포지션하고 잘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10년은 좀 지고 있어줘야 비과세 혜택 보는 그런 상품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우리는 인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도 해주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우리한테 이 컨셉들은 너무나 잘 맞죠. 중장기 플랜들은. 자,
자, 그래서 방금 됐죠? 급여로 할 건지 이거로 할 건지. 자, 그런데 이걸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 그죠? 상속세까지 고려를 하면 이렇게 가면 3,300만 원이 이득이라니까요. 이 구조에서는 상속세 낼 것까지 안 내는 효과까지 반영된 거니까 당연히 이걸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 거지만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세 번째까지 가기 전에 소득을 분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급여, 그 다음에 배당, 합쳐진 기본 소득으로 갈 거냐,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분류과세, 분리과세하고는 틀려요. 분리과세는 한도 안에서 그 세금 떨고 끝나는 거고 넘어가면 합산하는 개념이고, 분류과세는 합산 아예 자체를 안 하고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누구예요? 퇴직소득.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묶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금액들하고 안 합쳐지니까 세율 구간이 낮을 거고, 또 퇴직이라는 어떤 그 특성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떤 페이버를 줬겠죠. 세율을 낮춰서.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래도 가장 낮은 세율이다. 됐죠?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거. 두 번째는 기간으로 1년 안에 받을 걸 2년, 3년, 5년, 10년으로 쪼갰었을 때 내 소득의 전체 규모는 줄어드니까 밑에 세율 구간을 맞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 혼자 하지 말고 나, 와이프, 가족들 다 하면 쪽수로 쪼개지니까 n분의 1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구간을 낮추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소득 포트폴리오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됐죠? 이렇게 단순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잘 그거 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사실은 전달만 해도, 기본적으로 잘 설계만 해줘도 되는 일인데, 사실은 다들 정말 찌르면 훅 갈 만한 거 없냐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회사 각자의 특성마다 자기들만의 문제들을 꺼내놔요. 그건 아주 스페시픽한 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대표님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막 두렵죠? 저는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모를 수 있죠. 제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가져가서 연구해올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연구를 해봐주겠다는데 얼마나 더 좋은 사람으로 다가서겠냐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연구자다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뽑아봤던 어떤 내용인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다 계산해 드릴 건 아니고 저도 계산 안 하는데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그냥 보면 급여 이렇게 1억 6천, 그 다음에 급여 6천, 본인 가족 배당 1억을 했었을 때는 실효세율은 기본적으로 27%와 15% 이렇게 차이가 난다. 결국에는 이렇게 섞는 것이 저만한 효과가 있다.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그죠? 근데 이해가 돼야 이제 이거 한 장 갖고 스토리를 풀지, 한 장만 뚝 던져놓으면 그래서 별로 느낌도 없는데 끝나버리겠죠? 자, 이 페이지도 잠깐 그냥 똑같은 거긴 하지만 현재 급여가 6천만 원, 그 다음 급여에다가 추가 인상분 8천만 원, 그 다음에 급여 플러스 배당 6천만 원에 2천만 원. 결국에 원래 현재 급여가 6천만 원이었는데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업을. 자, 그러면 급여에다가 급여로만 추가 인상을 2천만 원을 더 인상시켰네요. 요거하고 요 비교하는 거니까 2천만 원 인상시키면 8천만 원 된 것과 6천만 원 그대로 놓고 2천만 원 했었을 때 나 혼자, 아까 얘기했죠? 나 혼자만 쪼갰을 때 예시인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세율 차이는 요만큼 난다. 금액을 얼마 안 올렸으니까 이만큼 차이 나지, 금액을 많이 올렸으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보일 거예요. 됐죠? 예시. 자, 그 다음에 총 급여는 1억 6천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급여 플러스 본인 배당 6천은 급여로 잡고요. 배당은 2천으로 잡았어요. 8천이네요. 이거 하고 앞에 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결국에 2천, 아들한테 2천. 그쵸? 이렇게 했었을 때 결과는 27%와 15%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꽤 금액을 거의 1억 6천 가까이 갖고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계속 15%에 머물러 있네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금융소득 그 한도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낮은 세율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산만 시켜서 조율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 15%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쵸? 꽤 괜찮은 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계속 급여를 인상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만 가졌었는데 급여를 인상시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게 얼마나 세금이 증가되는지를 모르니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숫자만 딱 알면 아 그래? 어차피 나중에도 낼 세금 지금 내가 내고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질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도 해지하고 내 생활들도 좀 충분해지고 그래서 회사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게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가업 승계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됐고 나중에 회사를 문을 닫고 정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나한테 부담이 없고 내가 죽어도 상속세 문제도 별로 없다라고 하면 아주 베스트하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급여 인상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사료 증가는 동시에 개인은 물론 법인 차원에서 비용까지 하면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급여만 받았었을 때 단순히 급여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소득세만 증가하는 게 아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니 꽤 급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전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기본적으로 요 세율인데 기본적으로 개인 세율이에요. 그런데 합산해서 보면 이 세율인 거예요. 결국에 월급여 2천만 원을 받아도요. 14.3%면 실제는 부담하는 세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월급이 2천만 원. 그럼 1년에 2억 4천이잖아요. 우리 퇴직금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었어요? 배수 막 조정했었잖아요. 그죠? 배수 조정하다가 이제 한도에 걸렸죠? 3배수로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올리는데 그 월급 올리는 거 갖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별로 부담 안스럽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퇴직금으로도 뽑아 나올 거 한 3년 동안 급여로 또 최대한 뽑아 나오면 실제적으로 퇴직하기 바로 전에 급여를 급상승했다는 그런 어떤 오해를 안 받고 그 오해를 받으면 퇴직금도 송금불산입돼요. 퇴직금 송금불산입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받게 되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정관에 제대로 명시 안 해놓고 퇴직금을 줬다던가 기타 등등이잖아요. 또 그 근처에서 급여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퇴직금을 증가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3년 전부터 2천만 원으로 올려도 돼요. 그리고 쭉 한 3년 동안 빼왔고 플러스 퇴직금 이만큼 뭉탱이로 빼오고 그러면 회사 가치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승계하는 데도 좋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승계를 해야 된다 해도 그렇죠? 회사를 문을 닫아도 기본적으로 다 잘라서 쪼개서 했으니까 한꺼번에 세금 낼 일 없으니까 적고 그렇죠? 모두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 실효세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월급이 2천만 원 돼 있지 아까 얘기한 거 개인 실효세율과 개인과 법인을 합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갖고 자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30%니 20%대니 이런 것들. 요거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기본적으로 연간급여 2억 2천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 실효세율은 30%인데 개인 플러스 법인으로 하면 13%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는 급여 배당을 했을 때고 이건 급여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된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충분히 낮은 세율로 회사에서 엑시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앞에 부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소득 포트폴리오 관련돼서는 뒤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과 증여 플랜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르마를 정확하게 잘 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지금 쉬지 않고요. 가지금으로 바로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앞에서 제가